방글라데시 최대의 인공호수 깝다이에서 가난해도 웃음 가득한 얼굴과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오래된 유산을 찾아 떠나봅니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쇼나르가온을 거쳐 비단의 도시 라즈샤이에서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를 발견합니다. 한 마리 누에가 화려한 명품 실크 샤료로 거듭나기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땀과 정성이 들어갔을까요? 방글라데시의 황금빛 유산 라즈샤이로 떠나봅니다.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로 우리에게 친숙한 인도의 시성 타고르. 그는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분리되기 전 시대에 태어나 벵고로를 쓰고 벵고로로 말하던 벵골인이었습니다. 한때 남아시아의 중심이었던 벵갈, 그리고 그 벵갈의 중심엔 쇼나르가온이 있었습니다. 다카에서 29km 떨어진 쇼나르가온은 벵갈말로 황금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13세기 찬드로 왕조와 데바 왕조를 거쳐 17세기 무굴 제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무려 400년 이상 벵골의 중심지였던 곳인데요. 16세기 이사 칸이 세운 왕궁에는 화려했던 문명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사 칸은 무굴 제국에 대항해 사반세기 동안 벵골의 독립을 지켜냈던 중세 벵갈의 가장 강력했던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의 강력한 권력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섬세한 조각들로 가득 찬 그의 거처는 아직도 건재하게 남아있는데요. 이제는 민속예술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돼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해마다 축제도 열린다는데요. It is a red building, very old building. That building has 110 rooms, and at present this museum has 10 galleries. And totally, this building has 3 parts. Mid part was built about 400 years ago, and that is belongs to Muslim king Isa Khan. And rest of the other 2 parts inside, last part and first part is added part, and that is added by the Hindu landlord. 방글라데시 정부는 1975년 이곳을 인수해 2곳의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고 4곳의 정원을 지어 관광지로 개방했습니다. 전시된 작품은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수집된 전통 민속 공예품이나 예술품들인데요. 19세기에 만들어진 이 독특한 나무 조각품은 인도네시아 예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색채가 강한 전시물들 중에는 이슬람의 성인도, 힌두교의 신화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슬람 문화권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에 의해서 지배가 됐다고 할까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존재를 했던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예전에 불교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이 됐던 불교도 많이 믿는 그런 지역이었고, 특히나 서북부 쪽으로 가게 되면 불교의 흔적들을 많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조각들은 실렛이라고 해서 동북 쪽에서 이렇게 온 것들인데, 이것들은 또 이제 힌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화들도 있고요. 인간의 몸에 코끼리의 모습을 한 가네샤는 힌두 신화에 나오는 지혜와 행운의 신이기도 하죠. 이제는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 신도인 이슬람 국가지만 과거 각종 종교들이 번성했던 벵골 지방의 흥미로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조금만 걸으면 파남시티라는 오래된 도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19세기 벵골의 중상류층 사람들이 거주하던 쇼나르가온의 중심지인데요. 주민들의 대부분은 힌두교의 옥감 상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인도와 유럽식 건축 양식이 혼합돼 지어진 도로변의 집들은 영국의 식민지배 시대 당시 엘리트 계층과 상인들의 생활 양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쇼나르가온의 왕궁과는 달리 어쩐지 유령 도시 같은 인상마저 풍기는 곳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도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느낌도 이미 굉장히 오래된 걸로 느껴지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그 유적지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잘 하고 있지는 못해서 많이 좀 훼손이 되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가난한 분들이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실제로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무단 점유도 큰 문제지만 파남시티는 해마다 엄청난 홍수로 물에 잠기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지난 2008년 기후변화로 위험에 처한 100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최근 그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보존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고 이 역사적인 마을을 고고학 연구부서 관할로 포함시켰는데요. 과연 어떤 효과를 거둘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풍경이 제 눈길을 skup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 듯한데요. 알고 보니 주인공은 경력 16년의 유명 가수로 방글라데시의 서민들 사이에서는 꽤나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유명 가수가 전통 의상을 입고 유적지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돌이켜보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전통과는 멀어져 왔다는 거겠죠. 역사 깊은 유적을 배경으로 사랑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노래하는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유적보다는 이 촬영 현장이 제겐 더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17세기 무굴 제국의 등장으로 벵골 지방의 중심은 쇼나르가온에서 다카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제 여정은 그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올드 다카로 이어집니다. 무굴 제국의 강력한 통치 아래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던 다카는 18세기 동인도 회사를 앞세운 영국이 상관을 설립하면서 견죽물의 중심지로 거듭난 도시입니다. 행정상으론 수도 다카의 일부분이기도 한 올드 다카는 이제는 견직물보다는 미로처럼 뻗은 좁은 길과 늘 붐비는 재래시장터로 더욱 유명한 곳이죠. 올드 다카라고 하는 뿌란다카의 그 알루바자르라는 그 장소고요. 이쪽에 오면은 이 올드 다카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을 많이 접할 수도 있죠. 먹을 수 있는 게 뭐 띠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모글라이, 뭐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일종의 튀김 요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행길에 만나는 즐거움에서 길거리 간식을 빼놓을 순 없겠죠. 염소고기로 만든 동그랑땡 띠까부터 각종 튀김의 꼬치까지 배고픈 여행자를 마구 유혹하는데요. 현지인들에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인기 간식입니다. 간식들 옆으로 외국인들에겐 낯선 광경이 눈에 띕니다. 나뭇 잎사귀를 종이에 싸서 파는 남자. 사실 방글라데시에선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바로 빤을 파는 가게입니다.
빤이라는 식물의 잎사귀에 빛낭나무 열매, 석회 반죽과 향신료를 섞어서 씹어먹는 일종의 기호식품인데요. 석회질은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 넣는다고 합니다. 빛낭나무 열매에 니코틴 성분이 있어 이곳에선 마치 담배처럼 애용되고 있는데요. Not in China. পান খাওয়া বাংলাদেশে তৃপ্তি পায়। পান সুস্বাদু খাইতে অনেক ভালো লাগে। বাংলাদেশে 90 মধ্যে 100 মধ্যে 90 বাঙালির ঐতিহ্য এটা। 주로 배불리 밥을 먹고 난 뒤 입가심 겸 소화제로 즐긴다고 합니다. 먹을 것 많고 사람도 많은 이 오래된 시장터에는 한 가지 특이한 풍경들이 있습니다. 시장 상인이라고 하기엔 앞에 놓인 물건이 눈길을 끄는데요. 바로 지폐입니다. 이 혼잡한 거리에서 수많은 돈들을 눈앞에 쌓아두고 어찌나 여유만만하게 앉아 계시는지 보는 제가 불안할 지경인데요. 방글라데시에서는 물건을 살 때 상인들이 돈을 한 장 한 장 펴보며 상태를 살피는데요. 찢어진 돈이 있으면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수도 다카의 중앙은행에서 새 돈으로 교환을 해야 하는데요. 이곳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은행이 아니니 찢어진 돈, 너무 오래돼 너덜너덜해진 돈을 새 돈도 아닌 그나마 쓸만한 돈으로 바꿔주는데요. 수수료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삶에 쫓겨 바쁜 서민들에겐 이곳이 중앙은행인 셈입니다. 올드다카가 견직물 판매의 중심지였다면 그 생산지로 이름이 높은 도시가 있는데요. 바로 라지차이입니다. 겐지스강 부간, 인도의 서벵골주와 국경지대에 위치하는 라지차이. 이곳은 예로부터 쌀과 황마의 교역 중심지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사람과 릭샤, 자동차로 가득한 모습은 방글라데시의 다른 도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 도시의 또 다른 이름은 비단의 도시입니다. 18세기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 상관을 설립한 이후 벵갈 지방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단 생산지로 이름을 떨칩니다. 그중 상당수는 바로 이 라지차이에서 전통 가내 수공업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는 마을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가한 농촌 풍경이 도로를 점거한 소떼들에게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려던 동네에 거의 다 왔다고 해서 내려서 조금 걷기로 했는데요. 지나가던 달구지 할아버지가 인심 좋게 탈 것을 권합니다. 소 달구지를 타본 게 대체 얼마만인가 싶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살던 시절 공사차 마을에 무료 진료를 다닐 때도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소 달구지를 태워주시곤 했는데요. 세월은 흘러도 방글라데시의 인심만큼은 변함이 없는 듯합니다. 덕분에 예상보다 일찍 편하게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마을 어귀,
마치 타잔처럼 나무줄기를 타고 노는 아이들이 눈에 띕니다. 천연의 놀이터가 따로 없네요. 아열대 몬순 기후에 속하는 방글라데시는 각기 종류가 다른 벼들을 심어 산모작까지도 가능한 나라인데요. 건기인 요즘은 한창 추수철이라고 합니다. 마을 분들이 수확한 벼를 탈고 가고 계셨는데요. 수확과 동시에 탈곡에서 선별까지 이루어지는 콤바인 시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나무 둥치에 두드려서 탈곡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탈곡기가 그 수고를 얼마간 덜어줍니다. 방글라데시 쌀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는데 뭐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거의 다 뭐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겐 그립고 정겨운 풍경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심각한 기상재해로 점점 산모작이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일일이 수작업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 큰 소득을 얻지는 못하는데요. 국민의 67%가 농민인 이 나라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선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기계화를 통한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농사를 짓는 것보다 돈이 되는 일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낯선 풍경이 눈길을 끕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수세기 전 옛날로 돌아간 것만 같은 풍경인데요. 실을 잡는 물레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2년을 살았던 저도 눈앞에서 보는 건 처음입니다. 발과 손이 동시에 돌아가야 하는 복잡한 작업에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사가 절로 납니다. 아살라말라이쿰. 알라센. 마을 분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부탁했는데요. 이곳에선 이렇게 모든 과정이 전통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빗돌에 지 슈터 바나노 porto senati.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이미 작업이 끝난 실들이 눈에 띄는데요. 염색이나 다른 가공을 전혀 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빛깔이라고 합니다. 정말 곱죠? 이것들이 실크의 재료라고 합니다. 구티. 누에고치에서 고치의 옛말이 고티인데요. 그러고 보니 이곳에서 부르는 말과 비슷하죠? 열심히 뽕잎을 먹는 누에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누에에게도 이렇게 귀여운 얼굴이 있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뭐 꿈틀꿈틀하긴 한데 느낌은 굉장히 뭐 탱탱하고 좋습니다. 한쪽에선 자기만의 집을 지어 숙면을 취하려는 누에들이 눈에 띕니다.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 성장이 끝난 오령 누에인데요. 초록색 뽕나무 잎이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이 가느다란 실로 변하는 기적의 순간, 머리로는 알아서도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고치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সুতাটা সিদ্ধ করে সুতা হয়েছে, পুয়াটা সিদ্ধ করে গরম পানিতে এই যে সুতা হয়, সুতা থেকে আবার শাড়ি। 누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지은 고치가 거꾸로 적에게 돈벌이가 되는 기가 막힌 순간이죠. 햇볕에 말린 고치를 삶아 실을 뽑는 과정이 또 볼만합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에 푹 삶고 나면 단단했던 고치도 한 올 한 올 풀어지기 마련인데요. 누에 한 마리에서 나오는 실의 길이가 보통 1000m에서 1500m. 한 올의 실을 만들기 위해선 누에고치 10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작업 역시 일일이 사람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패에 감았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다 보니 중간중간 실과 함께 딸려 올려간 고치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를 떼어내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종일 고치만 떼어내는 사람을 따로 둘 정도입니다. 아직 젖어있는 실들을 잘 말리고 나면 그제야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 과정도 복잡하지만 이렇게 만든 실로 짠 비단은 광택과 촉감, 가볍고 통기성이 좋아서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섬유의 여왕으로 꼽히는데요. মনে করেন যে ওই হ্যাঁ ওই সব পারে না, এগুলা কাজ করতে সবাই পারে না, আর মেম্বার করছে, ওইদিকে আছে, সামনে আছে দুইটা, ওই তিনটে চারটা বুকোটা ভোলা হাটে করে। আর এই মাল হয়েছে আপনার 2200 টাকা কেজি, মাল হবে 6 কেজি বা 5.5 কেজি বা 5 কেজি। 이 지역이 비단의 중심지가 된 것은 고온 다습한 아열대 몬순 기후와 비옥한 토양이 한몫을 했는데요. 이는 누에의 먹이인 뽕나무가 자라기 좋은 서식 환경을 제공합니다. 덕분에 라주샤이는 오늘날 방글라데시에서 나는 비단실의 거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비단의 도시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요. 이런 작은 마을에서부터 공장과 판매하는 가게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양장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무려 1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누에가 이 도시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말려진 실을 일일이 뜯어 타래로 만들고 나면 드디어 천을 짤 수 있는 비단실이 완성됩니다. 이는 인근 공장에 판매를 한다는데요. 이거 1kg에 26 কেজি। এটা 10 টাকায় 1 কেজি, এ মালে কেজিতে ওজন হয় 24-25 টাকা কেজি। তো এক মন কাঁচা গুটিতে 10 টাকা পড়ে। 모든 과정을 보고 나니 한 가지 궁금증이 남는데요. 바로 고치를 삶을 때 나오는 번데기의 행방입니다. 제게는 어렸을 때 자주 먹던 길거리 간식이자 가끔씩 술안주로 즐기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혹시 이곳에서도 먹지는 않을까요? 영양가가 많다는 것은 알지만 아쉽게도 먹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대신 호사를 누리는 건 가축들 뿐입니다.
그러고 보면 누에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고마운 생물입니다. 고치의 질에 따라 등급을 나누기는 하지만 낮은 등급의 고치도 버리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집 어귀에서 만났던 물레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এটা ওটা মনে কর যে ওটা কুয়া বলে কুয়া। কুয়ার ভিতর, হ্যাঁ কুয়া, ওর ভিতরটাকে বলে ওটার নাম হলো চিটে। চিতা চিতা এভাবে বলে ওটা ছোট ওটা বাজেট হইলো। আচ্ছা আচ্ছা একবার তুমি বসে দেখো, টানো চালাও কিভাবে টানতে হয়, এই যে এইভাবে টানতে হয়। আচ্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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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আমি করুম 알았어요 또. 호기심 많은 방글라데시 사람들. 어느새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절 지켜보시는데요. 괜히 귀한 재료를 망치는 것은 아닌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실을 뽑아내기는커녕 잘 돌리지도 못하는 통에 진땀이 절로 나는데요. 아 이게 쉽게 오해던데요. 아 이거 뭐 발 구르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실 빼는 것도 또 해야 되고 이게 절대 쉽지 않네요. 특히나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돼야 되니까 뭐 장난이 아닌데요. 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결국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제가 일어서자마자 다시 일에 매진하는 달인의 손길이 감탄스럽기만 합니다. 이번엔 인근에 위치한 실크 공장으로 향해 봅니다. 이곳에선 납품된 실타래를 다시 풀어 천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만큼은 기계가 대신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배틀을 이용해 일일이 짜던 시절에 비하면 큰 수고를 던 셈인데요. 이곳 역시 과거엔 모든 걸 수작업으로 했지만 기계를 사용한 지 20년이 됐다고 합니다. 만드는 과정을 일일이 지켜보다 보니 들이는 시간과 인력이 엄청납니다. 비단이 괜히 비싼 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비단 위에 술을 놓는 건 다시 인간의 손길입니다. 공장 한켠에 위치한 자수 공방입니다. 이 마을 여성분들이 여러 명 술을 놓고 계셨는데요.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술을 놓고 나면 그저 한 장의 천에 불과했던 비단은 어느새 예술작품으로 거듭납니다. মেয়েদের পরার শাড়ি, মানে মেয়েরা পরে শাড়ি।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전통 의상 샤리. 평소 여성들이 즐겨 입는 옷이지만 이 고급 실크로 만든 샤리는 결혼식이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입는 특별한 의상이기도 합니다. 샤리는 5에서 6m에 이르는 한 장의 천으로 입는 방법을 알아야 그 멋이 제대로 나는데요. 아차. 입는 법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분 장난기가 동했나 봅니다. এটা কি সুন্দর লাগে নাকি? কে বিয়ে করা যাবে নাকি? হ্যাঁ বিয়ে করা যাবে শাড়ি
저도 괜히 새색시가 된 기분입니다. 남자들이 입는 그 반잡이나 아니면 룽기 이런 거 입는데 이런 기회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때요? 뭐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뭐 아주 색감도 좋고 기분이 좋습니다. 예. 여러 나라 여러 종류의 실크 중에서도 라즈샤이 실크는 그 가격에서부터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품질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샤리는 수도 다카의 고급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명품 샤리이기도 합니다. বাংলাদেশের সিল্ক খুবই ভালো, আরামদায়ক, সুতা ভালো, সুতা ভালো, কালার ভালো, কালার নষ্ট হয় না। 훨씬 간편한 서양 복식이 전파된 지 오래인데 샤리는 여전히 이 나라 여성들이 즐겨 입는 전통 의상입니다. 여기에는 바느질을 하는 옷은 옷의 영혼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서양 복식은 부정하고 천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 옷을 만들어낸 이들은 막상 이 옷을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방글라데시 의류 생산 노동자들은 대규모 시위를 통해 임금 인상을 요구했는데요. 시위 도중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이들의 월 최저임금은 3,000다카, 우리 돈으로 45,000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산업이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양잠 산업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장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많은 수입을 좀 올릴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누에 한 마리가 고급 실크 샤리로 거듭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갑니다. 뽕나무 잎으로부터 황금빛 실을 뽑아내는 누에를 닮은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 라즈샤이. 이들이 흘리는 땀과 노동이야말로 비단의 도시 라즈샤이를 만들어낸 황금빛 유산일 겁니다.